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결리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지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잠시뿐 다시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손주와 함께 걷는 일조차 버거워진다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재활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의 통증을 치료해온 전문의로서 단순한 진통제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어깨의 통증을 완화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약을 먹어보고 주사를 맞아보고 물리치료까지 다 받아보았는데도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지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순간적으로 나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지만 곧 다시 찾아오는 통증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릎이 뻣뻣하게 아파 일어나기가 힘들고 허리가 결려 하루 일상조차 시작하기 어렵고 어깨가 무겁게 짓눌려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몰려온다면 삶의 활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손주와 함께 뛰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잠시 서 있기조차 버거워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산책이나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두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좋아하던 활동들을 하나둘 포기하면서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몸에 불편함이 쌓이다 보니 우울감까지 몰려와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병원을 자주 다녀도 결국 다시 찾아오는 통증은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몸 한 부분의 불편함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 전체를 무겁게 만들며 심지어 인생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지도록 몰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다 보면 삶의 질은 끝없이 떨어지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통증을 치료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해 85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 손을 거쳐간 환자의 수는 1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단순히 아픈 증상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찾아내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약을 쓰거나 주사를 놓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 병원을 찾아올 때는 그저 통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아도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통증이 되돌아오면 끝내 지쳐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순간마다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다양한 질환과 환자들을 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병력과 생활 습관까지 세세하게 살펴가며 치료 방향을 연구했습니다. 오랜 경험은 제게 귀중한 통찰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문제가 결국 전신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과 연구의 토대 위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통증 치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답을 환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을 탓하며 어깨가 결리면 어깨 근육이나 관절에만 원인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발바닥이 수많은 통증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인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바닥은 땅과 직접 맞닿는 부위로 온몸에 무게를 지탱하고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발바닥의 작은 균형이 무너지고 긴장이 쌓이면 그 파장은 그대로 무릎으로 올라가 관절을 압박하고 척추에 전달되어 허리를 짓누르며 어깨와 목까지 연결되어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살펴보면 그 뿌리가 발바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그 결과 특정 부위에 무리가 쏠리면서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떻게 발바닥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과 관계가 있느냐며 의아해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면 그 연관성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걸음을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초와도 같은 기둥입니다. 그렇기에 발바닥을 바로잡는 일은 곧 온몸의 통증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방법은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단순히 발에 파스를 붙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임상 경험과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값비싼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갈 필요도 없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와 잠들기 전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누구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붙여야 하죠? 라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행해본 뒤 며칠 만에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단순함 속에 담긴 힘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통증 신호를 완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진통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도 부담되지 않으며 나이가 많아도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진통제와 주사에만 의존하던 이들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함 속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이며 이것이야말로 제가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생활 속 치료법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15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과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을 감행하기엔 너무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100m만 걸어도 통증이 심해 도중에 멈추어 서야 했고 손주의 소풍이나 운동회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집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우울감만 쌓여가던 시기에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발에 붙이는 게 무릎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며 의심을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네 한 바퀴를 돌고도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3달 뒤에는 손자의 운동회에 직접 찾아가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라며 눈물로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되찾고 삶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발바닥 파스 요법은 무릎 통증에 지쳐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었고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익산에 사는 이정호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어오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 81살이 되었을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해 밤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는 것이 힘들어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생활했고 걸을 때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외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혼자 집 안을 오가는 일조차 큰 부담이 되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하며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할 수 있는 발 마사지와 몇 가지 스트레칭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밤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질 때 발바닥 특정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 2주일 동안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한 끝에 3주째부터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는 연속으로 4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6달이 흐른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산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굽었던 허리도 점차 펴지면서 걷는 자세가 달라졌고 어르신은 선생님, 이제 손자랑 다시 낚시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라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단순한 습관의 변화와 꾸준한 실천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고 발바닥 파스 요법이 허리 통증과 불면에 시달리던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놀라운 계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픈 무릎에 직접 붙이지 않고 왜 굳이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현대의학과 동양의학 2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먼저 현대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과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은 정맥 속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와 같은 기능을 하며 동시에 파스의 약성분이 흡수되기에도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실산이나 캡사이신 같은 성분이 발바닥을 통해 흡수되면 혈류를 따라 전신으로 퍼져 통증 부위에 도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완화됩니다. 한편 동양의학에선 발바닥을 우리 몸 전체가 축소되어 반영된 지도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발바닥 특정 부위가 장기나 신체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족부 반사구 이론에 따르면 발 중앙의 용천혈은 전신의 기와 혈이 모여 솟아나는 중요한 경혈점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막힌 기운이 뚫리고 순환이 원활해져 통증이 완화된다고 봅니다. 마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물기를 터주면 온 논에 물이 퍼져나가듯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온몸의 균형과 흐름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히 아픈 부위를 가리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현대 과학적 원리와 동양 전의학의 지혜가 맞닿아 있는 근본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발바닥 파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아무 때나 대충 붙여서는 안 되고 정확한 위치와 시간, 그리고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파스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붙였을 때 발이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제대로 붙지 않거나 흡수력이 떨어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증 부위에 따라 발바닥에서 대응하는 위치에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발 아치 부분, 즉 발바닥 가운데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 파스를 붙이면 좋습니다. 양쪽 무릎이 모두 아프다면 양쪽 발에 붙이고 한쪽만 아프다면 반대편 발바닥에 붙여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에는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중앙의 용천혈을 중심으로 붙이고 발 뒤꿈치 중앙에도 함께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깨 통증은 발 바깥쪽 가장자리 K, 특히 새끼 발가락 아래에서 발 뒤꿈치 방향으로 약 5cm 이어지는 부위가 반사구이므로 이곳을 따라 파스를 부착하면 좋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아플 때는 2번째와 3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내려온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긴장이 풀리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파스는 보통 취침 전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떼어내는 것이 이상적이며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여두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을 넘겨 계속 붙이는 것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부위와 시간을 지켜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은 전신과 연결된 통증의 길을 열어주며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길로 안내하게 됩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작은 크기로 잘라 붙여보고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 붓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이나 피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며 상처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로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파스를 붙인 뒤에도 통증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파스만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속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6에서 8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관절과 근육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둘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발가락을 쭉 펴고 구부리거나 발목을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전신의 순환을 돕습니다. 셋째는 따뜻한 물로 하는 족욕입니다. 저녁에 20분 정도 발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파스의 흡수율도 높아져 통증 완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넷째는 가벼운 걷기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바닥을 딛는 동작을 하면 발바닥 반사구가 자극되어 무릎과 허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발끝 운동입니다. 잠들기 전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로 발끝을 가볍게 털어주면 다리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되돌아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꾸준히 실천한다면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삶 전체에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영수 어르신은 86의 나이에 극심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거의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평생 건축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온 분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고통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고민했고 본인 역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며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오랫동안 가꿔온 작은 텃밭도 돌볼 수 없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간절한 권유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마음이 흔들렸지만 2달째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졌고 진통제 복용량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집 주변을 산책할 수 있었고 6달이 되었을 무렵에는 다시 텃밭에 무릎을 꿇고 모종을 심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을 되찾았습니다. 내년 봄에도 꽃을 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순간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다시 찾은 것이었고 이 변화는 오랜 경험 끝에 얻은 발바닥 파스 요법의 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통증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도 회복할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내일부터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통증에 갇힌 삶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